네, 대표님 이번에 탐방 다녀오신 기업은 실리콘 렌즈 기업 IL 사이언스입니다. 네. 뭐 다른 걸 떠나서 실적이 심상치가 않은 기업인데요. 상반기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돌파를 했다. 네. 이런 고속 성장하는 기업 좀 자주 좀 들고 와주세요. 네. 배경이 뭐예요?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회사는 이제 지난해 매출액 391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네.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매출액을 464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회사는 계속해서 알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M&A를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외형 성장이 지금 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LED 조명용 실리콘 렌즈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자동차 조명 시장으로까지 확장 중이라는 거죠? 네. 이 회사는 이제 201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스펙 합병한 회사인데요. 네. LED 조명에 사용되는 LED 모듈을 제작해서 우리가 아는 뭐 길거리의 뭐 가로등이나 이런 보안등 그리고 뭐 건설 현장 조명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LED용 실리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개발과 양산에 성공을 했는데 이게 자동차용 램프 그리고 아까 뭐 우리가 미용 의료기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네. 메디컬 기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한 시장 조사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 글로벌 자동차 조명 시장이 2022년 약 44조 원에서 2032년 72조 원까지 꾸준하게 성장을 전망했기 때문에 네. 이제 그 시장에 던지는 출사표를 뭐 던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고객사가 주로 어떤 기업들이에요?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자회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사도 하나 인수를 했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IL 사이언스가 자동차 램프용 실리콘 렌즈를 만들고 그리고 램프를 만들고 자동차 부품사 뭐 SL이나 콘티넨탈 같은 데도 이제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에 이제 현대모비스의 공급 협력사로 등록이 됐었던 그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전방 산업으로의 진출이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보니까 갖고 있는 자회사가 한 4개 정도 되더라고요. 네. 주로 이제 공격적인 M&A를 그만큼 열심히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. 가장 캐시카우가 되는 사업이라면 어떤 걸 꼽을까요? 이게 다차로 아니면 단차로 하이패스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아이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. 이 회사의 지분 56%를 81억 원에 인수를 했었거든요. 우리가 딱 생각을 했었을 때 그 하이패스 산업이 뭔가 이제는 레드오션이 된 게 아닐까, 그럼 거기서 뭐 돈을 벌 수 있을까,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 140억 원에 당기순이익 이제 11억 원을 기록을 했었고, 예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자율주행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뭐 국책과제 같은 거에 참여를 해서 그런 또 성장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자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적만 보면은 뭐 일단 솔깃합니다. 근데 투자할 때 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볼 만한 건 없을까요? 네, 이게 아무래도 이제 또 스몰캡 기업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들을 사실 많이 발행을 했다라는 게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5회차 시비하고 이제 6회차 시비가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금성 자산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제 지난주에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뭐 집 팔아서 주식한다 이런 느낌처럼 이 회사가 자기 사옥을 122억 원에 팔았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라 네. 돈이 부족해서 또 자금을 찍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한 게 우리 사옥을 이제 122억 원에 이제 팔았다라는 공시를 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걸 본다면은 이 회사 올해 아마 매출액은 한 1,000억 원 정도, 영업이익은 100억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비가 많아서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너무 저평가 기업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이 원래 이 베스트 댓글 그 사은품 드리는 날인데 오늘 그 시청자 의견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. 네. 그거는 저희가 금요일에 네. 한번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고요.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테슬라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볼까 해요. 테슬라 인도량 네. 발표가 곧 나오지 않습니까? 지금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주들이 움직임을 이 금요일 정도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.
이게 테슬라가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그 인도량,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의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은 자율주행 이 둘 중에 하나로 움직이는데 예. 사실 그동안은 2차 전지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거고, 근데 그런 인도량에 대한 부분 이것도 반도체랑 똑같은 게 앞으로 우리 내년은 더 좋아질 거야. 약간 이런 느낌의 관점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사실 오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3%대 이상 상승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런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해 있었기 때문에 네. 그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, 이런 관점으로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3분기까지 이 수출 실적을 보면은 2차 전지 실적이 결코 지금 나아지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. 네. 3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, 조만간? 네. 그 부분이 반영됐을 때 반응들이 괜찮을까요?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보통 제가 기억하는 관점에서 이런 시기에 실적이 안 나오면 그거를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고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나서, 네.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반도체나 뭐 다른 뭐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처럼 이번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거야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는 그런 것보다 결국은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대표 2차 전지 기업들도 어떻게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하는지, 그런 부분들이 아마 주가 상승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역시 낮아진 기대감이 큰 도움이 되는군요. 네. 예, 잘 들었습니다.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